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위원회 현장분과팀장 은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여리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가 1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활동이 훨씬 더 확대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 그 토대를 놓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을지로위원회 1주년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은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죠. 이훈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니, 원내대변인 죄송합니다. 원내대변인이 되셨죠. 그 다음에 김강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보도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유은혜, 박범계 두 팀장, 유은혜 의원은 신문고 팀장이시고 박범계 의원은 법률지원팀장 이렇게 되시는데 두 분 다 원내 대변인으로 가셔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벌써 1년이 꼬박 지났습니다. 작년 5월 10일 날 을지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의 의례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의례 눈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말 못하는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기본 본령이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이, 민주개혁 진영이 현장을 잃어버리고 이 귀족 야당 노릇하는 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현장으로부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했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은 45분이 됐고요. 아마 최근에 저도 정당을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소속 의원이 늘어가는 위원회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45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365일 동안 저희들이 공식적인 일정을 343회, 거의 하루에 한 번의 공식적인 일정,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2번, 3번 또는 4번씩 하는 일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대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일정을 하는 것은 언론을 보고 한 개 이상의 일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눈물이 있는 현장, 꼭 가야 될 현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저희는 단식 농성도 했고, 철야 농성도 했고, 새벽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 현장에 새벽 6시 반에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감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움, 저희들도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을들과 기업들도 참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일은 국회가 갖고 있는 소위 정치하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법 만들고 예산 편성하고 정부 감시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현장에서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 조정하는 일들을 첫 번째로 중요한 일로 했고, 거기에서는 남양유업을 비롯해서 30여 곳의 현장 갈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언론과 또 새누리당에서는 기업 국감한다, 기업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50여 명의 기업과 관련된 소위 갑의 횡포와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여러 상임위가 공동으로 함께 협력해가면서 효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 그 결과물로 롯데그룹과 을지로위원회가 상생협약을 하는 등 여러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내서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상거래, 소위 남양유업, CU 이렇게 비롯한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대리점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비롯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여기를 확대해 갖고 최근에는 건설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의 현주소고 또 을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아젠다 중에 중요한 아젠다인 생활임금제 도입, 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골목 상권 보호,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갑의 횡포 없는 지방정부 실현, 이런 구체적인 생활에 다 있는 을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인 정책 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온갖 문제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다 응축돼 있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세월호 전과 후를 확실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세월호의 여러 가지 문제, 초기 대응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가 돼 있었고, 국민 공동체, 국민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제일 가치로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나라가 돼 있었다는 그 총체적인 현상으로서 세월호가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을지로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의 을들의 문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 문제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갑의 횡포, 이 갑은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갑의 횡포를 막고, 그런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국민들의 존엄성과 인권과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을들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을을 보호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세월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 세월호 과정을 거치면서 더더욱 을지로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더욱 소중하고 막중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의 핵심은 을을 위한 정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고, 그것은 그 답이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1년을 반성하고 평가합니다만 저희가 부족했던 점, 법을 몇 가지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정당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냈는데 하나하나 법 통과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하고, 그런 점에서 을지로위원회의 그동안 약한 점이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당 전체가 을을 대변하는, 을의 눈물을 닦고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에 저희들이 곳곳에서 때로는 당직자로, 때로는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으로, 또는 때로는 지도부로서 총력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하경 의원님과 장하나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요. 혹시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장하나입니다. 제가 순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쩌면 참 부끄럽기도 한데 그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에서 정말 최소 45명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이상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 45세 의원이 민생 문제를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 보겠다 이런 큰 흐름과 변화가 국회에 생겼습니다.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흐름에 결합하고 있는 것들도 1년 이상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쭉 지켜오시고 나름대로 속으로 다 평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한 정당의 어떤 위원회로 보시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을지로위원회 같은 정말 민생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의원들, 그런 정치적인 그룹들이 생겨난 것들을 국민들이 아시고 이러한 흐름들에 지지를 해주시고 이게 19대, 20대 이후로 국회에 더 큰 흐름이 되고 국회의 가장 어떤 그 주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데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이후에 꼭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편가르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들하고 정말 이웃처럼 내 문제처럼 그리고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좀 알려주시기 바라는 게 저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저도 이날이 때껏 현재는 국회의원이 직업이지만은 을로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을보다도 더 못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온 그냥 서민이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특별히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되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을의 문제가 우리 시민 모두의 문제고 이것은 정치 성향이나 영역을 떠나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고 민생 이제는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후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을지로위원회 활동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도 많이 도움 주시고요. 을지로위원회 잘 못하는 건 잘 못하는 것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많은 어떤 격려와 어떤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내일 을지로위원회 일정을 공지하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가 이 구조까지도 외주화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위험 외주화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SK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외주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SK 브로드밴드 행복센터 인천 계양에 있는 행복센터의 외주화 문제,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저희가 이 고발을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또한 오후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신라대 청소노동자 이 역시 외주화 문제입니다. 이런 신라대 청소노동자와 사원유통의 가부 횡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을지로위원회 1주년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